아빠가 암에 걸렸다고요?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맞나요? 알바니아의 최고의 병원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이런 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좌절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니아에 살고 있는 리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의 남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저희는 부족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아침에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병 때문인데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하시고 매일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빨리 암 전문 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럽 최고 암센터. 구스타브 루시 병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요? 치료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럽 최고의 암치료 센터에 접수한 지 며칠 만에 받은 답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3개월이나 기다려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이미 심각했고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경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3개월을 더 기다리라니 너무나도 막막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최고로 추구해 오신 분이었으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치료 병원이라던 곳에서 이토록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3개월이라니. 우린 시간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급해져 더 많은 병원을 알아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럽의 다른 권위 있는 암 전문 병원들을 차례로 찾아갔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그동안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복잡해서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치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듯 한숨을 내쉬셨고 저 역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에서 명성을 자랑하는 암센터들마저도 우리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아무런 확실한 치료 계획을 얻지 못한 채 우리는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암 진단이 내려진 순간부터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도 오빠 개나도 그리고 저 역시 어떻게든 아버지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듣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해요. 최근 암치료 성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말을 멈춰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저를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그런 후진국으로 내가 가야 한다고? 농담하는 거겠지. 내가 유럽 최고의 병원들을 놔두고 그런 곳에 가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방 안은 그 즉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쥐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오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의료기술도 엄청 발전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치료 센터들이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통계,
아버지는 저의 말을 끊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런 숫자 따위엔 관심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분명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은 며칠 뒤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에 대해 알게 될수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암 전문 병원 순위에 대한 최신 뉴스였는데 전 세계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한국의 암치료 병원이 100위 안에 7곳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곳은 상위권에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이었죠. 이 병원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고 암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최첨단 기술과 뛰어난 의료진 덕분에 암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은 세계 암치료 분야에서 5위를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곳 중에 6곳이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본 순간 바로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가볍게 무시하셨지만 이 소식이라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최근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암치료로 유명한 병원 순위에서 한국에 있는 3개의 병원이 세계 100위 안에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해요.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최첨단 기술과 의료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저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분도 이전과 달리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럽에서의 긴 대기 시간과 모호한 치료 계획들이 아버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병원이 그런 수준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직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고 특히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암치료 성과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뛰어나고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전한 이 정보가 아버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 한국의 병원 소식을 전한 후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고집이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의 병원들에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자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아버지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아버지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공항의 크기와 깔끔한 환경이 아버지를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와본 것이었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현대적인 분위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에 보였던 한강은 정말 멋졌습니다. 넓고 시원하게 흐르는 강, 그리고 강변을 따라 세워진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후진국이라고? 아버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그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깨끗한 도로와 현대적인 인프라, 사람들의 바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도시를 바라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서울의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삼성서울병원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예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실망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병원의 규모와 시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이 병원은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편견을 모두 사라지게 할 만큼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은 것 같군.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더 이상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병원의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여전히 불안해하셨지만 병원의 첨단 장비와 의료진의 능숙한 대응을 보고 점차 마음을 놓으시는 듯 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조금씩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받은 후 의사님께서는 아버지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며칠 내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빠른 회복이 기대됩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비친 듯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했던 수술이 이곳에서는 며칠 만에 가능하다는 소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지만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설명과 첨단 기술을 보고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오빠게나도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곳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로 견뎠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담당 의사님께서 대기실로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회복도 매우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 모두는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순간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병상에서 조금씩 일어나실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나아지셨고 의사님께서는 아버지의 회복 속도에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하시면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추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여신 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평생 강하고 고집스러우셨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곧 퇴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소식에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몇 주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의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고 있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나면 서울의 도심과 함께 창경궁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고궁의 모습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최첨단 의료시설만으로 놀라운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며칠간의 회복 중 점차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창경궁의 환하게 빛나는 궁궐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곳에 자리한 궁궐의 조명은 어둠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군.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감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창경궁의 야경은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없던 평화를 아버지께 전해주었습니다. 매일 밤이 찾아올 때마다 창경궁의 고요한 분위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몸이 많이 회복되셨지만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군.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 그분의 말 속에서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해가 사라지고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창밖의 풍경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고요한 궁궐과 현대적인 도시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야경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동안 저는 잠시 병원을 나와 서울대병원 근처에 있는 해화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직접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화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활기차고 화려한 거리 풍경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나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곳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낮과 밤 모두 다르게 매력적이었고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이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아름다운 색감에 감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들과 고소한 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불고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요리를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온 한국이었지만 이 나라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꼭 다시 한국에 와야겠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매력과 에너지는 제가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들었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화동의 화려한 거리를 걷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모습을 보며 저는 그 다짐을 굳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버지의 치료를 위한 목적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우리는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이제는 추가적인 치료는 본국에서 진행해도 된다는 의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곱씹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셨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는 한국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잊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엔 불신하셨던 한국이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치료가 아닌 여행으로 이곳에 오고 싶구나. 내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음엔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아버지의 눈빛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감사와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내 생명을 구해준 나라야. 내가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 다음번에 다시 이곳을 방문할 땐 내 발로 이 나라를 마음껏 누비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방문은 암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한국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로 여행으로 돌아오자.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였고 우리는 다시 이곳에 와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본국으로 돌아오신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추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성공적인 수술 덕분에 본국에서는 추가적인 치료와 재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회복에 크게 안도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았구나. 아버지는 종종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를 품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계기였으니까요. 저 역시 아버지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사업을 하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정되면서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활기찬 도시들,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풍경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왔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한국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저의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다시 가도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야. 아버지는 종종 제가 한국에 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분도 언젠가 다시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일단은 본국에서의 생활에 충실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이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었고 제 마음속에 늘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감사함으로 이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한국을 사랑하고 자주 찾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점들을 떠올리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첫째,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엔 후진국이라며 무시하셨던 이곳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병원들이었고 특히 암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수술은 너무나 신속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었고 본국으로 돌아가 추가 치료를 받으신 후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께서 지금처럼 건강을 되찾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한국의 도시 풍경과 자연입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이 도시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요하게 자리한 창경궁과 같은 고궁들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서울을 흐르는 한강은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도 자연의 여유와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강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야경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은 제가 이곳에 계속해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한국 음식입니다. 저는 해화동에서 처음 비빔밥과 불고기를 맛봤을 때 그 맛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조화로운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이 저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치, 떡볶이, 삼겹살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하나같이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매번 제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한국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소 낯설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늘 손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병원 직원들과 의료진은 아버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며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도 빠르게 마음을 열고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궁, 전통 의상 한복,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현대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 나라가 단순한 의료 강국을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제는 제가 자주 찾고 언제나 새로움을 느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을 자주 방문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료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여러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된 리다님이 앞으로도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한국 삼성병원이 암치료 분야 5위였는데, 요즘 기사를 검색해보니 3위가 되어 있네요. 1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2위 미국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를 이어 3위에 선정. 의학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한국이 의료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